안녕하십니까. 정보의 핵심만 알려드리는 정보의 키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동남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화교, 동남아시아의 재계서열 20위 안에 15명이 화교인 걸 보면 그 영향력은 이제 동남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땅에 대한 열망이 가장 큰 민족이 화교이며 이는 자신의 땅을 갖지 못하는 한이 들어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먹고 살기 힘든 평민들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전 세계로 나가게 되는 원인이 되며 현재 차이나타운 형성의 기반이 됩니다. 차이나타운은 해외 거주 중국인, 대만인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사는 곳을 일컫는 말이며 화교 네트워크가 광범위한 만큼 전 세계 각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아편전쟁 이후 청나라가 몰락하면서 많은 화교들이 가까운 동남아시아로 값싼 노동자로 팔려나가 정착하게 되면서 동남아시아 화교의 뿌리는 시작됩니다. 당연히 영향력이 가장 큰 곳은 동남아시아이며 금싸라기 땅은 거의 화교인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며 동남아시아에서 사업을 하려면 화교랑 손을 잡아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서양에서 영향력이 강한 차이나타운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영국의 런던, 페루 리마 차이나타운이며 아시아에선 일본의 요코하마, 고베, 나가사키, 그리고 싱가포르 차이나타운 등이 손꼽히며 동남아시아의 영향력 정도는 아니지만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서서히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닌데요. 조선 말기인 19세기 말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주요 항구를 개방하며 한성의 관문인 인천과 일본과 가까운 부산의 청나라 조계지에 산둥성 출신 한족 농공민들이 노동자 신분으로 대량으로 유입되어 차이나타운이 최초로 형성됩니다.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가 화교가 해외에서 경제적인 실권을 지려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안보적인 문제로 간주하여 그들을 지속적으로 제재합니다. 특히 박정희 정부는 1961년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으로 화교들의 부동산을 압수하고 소유 규모를 제한하였으며 1963년 화폐개혁을 강행 화교들이 모아온 재산을 죄다 몰수했으며 심지어 중국집 쌀밥 금지령 등 온갖 종류의 화교에 대한 제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서울시청 앞 플라자 호텔 일대는 1970년대 초 재개발이 되면서 화교회관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지만 당연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애물단지가 된 부지는 하나그룹이 인수하여 현재 하나타운이 되었으며 일부러 중국을 크게 무찌른 을지문덕 장군 이름을 따와서 을지로라 지명을 개명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화교를 제재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당시 세계는 진영 싸움에 절정을 보이고 있었으며 화교들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세계적으로 화교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움직임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코리아타운을 형성하여 영향력을 키우고 있지만 차이나타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의 특징 때문입니다. 중국은 여러 민족이 합쳐져 이룬 국가이므로 언어 자체가 사투리가 너무 심해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도시에서도 여러 개의 지역에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게 되며 그들끼리의 세력 다툼을 벌인다는 것이며 또한 그들의 재산 증식 방식이 오로지 부동산 투자에만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초에 재개발 정책 덕에 대부분의 화교들이 버티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고 흩어진 화교들은 이민 가거나 대만으로 되돌아가거나 귀화해서 수도권에서 차이나타운이 유일하게 보존된 인천으로 대거갔으며 같은 서울에서도 그나마 차이나타운이 잔존한 서대문구, 마포구 쪽으로 대거 이동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남은 화교는 거의 대만인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한때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제주도는 중국 관광객들의 급유입과 중국 자본의 투자로 인해 중국 바이오젠 그룹이라는 의약회사와의 투자 기념으로 아예 거리 이름이 바이오젠 거리로 바뀌기도 했으며 중국어 간판으로 도배된 건물이 늘어나 제주도 내에 차이나타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으나 2010년대 말 한한알령으로 인한 한중 관계 갈등, 제주도민들의 반발로 인해 거리 이름은 다시 개명됩니다. 1998년 200평 이하로 소유를 제한했던 외국인 부동산 관련 법규가 풀리고 외국인에게 호의적인 정책이 시행되면서 2000년도에는 22,917명으로 대만인 화교가 늘었으며 21세기에 접어들어 중국의 부상과 세계화 추세에 맞물려 1997년 IMF 사태 이후 외국 자본 유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국 화교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맞이합니다. 즉 이들은
막대한 세계 화교 자본을 국내로 유치하는 교량 역할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IMF 이후 급속도로 성장한 밑바탕에 화교의 도움도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서서히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역시 한국 화교의 재도약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감을 갖는 중국 화교나 연변 조선족들은 중화 사상에 젖어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화교들이며 영화나 미디어에 자주 나오는 서울 대림동이나 가림동 차이나타운을 말합니다. 우리 민족이랑 오랫동안 같이 해온 중화민국 화교, 즉 대만 화교들이랑 같은 선상에서 보면 안 될 것이며 이들은 전 세계 화교망을 이용하여 화교 자본 유치는 물론 우리 경제의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 또한 점차 한국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간다면 한국 화교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충분히 그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